잠재의식의 힘 7장입니다. 생명의 법칙을 따른 잠재의식의 치유력. 생명의 법칙은 곧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이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뜻한다.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대상을 믿지 마라. 병을 치료하고 영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잠재의식의 힘을 믿어라.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부제가 이거고요. 잠재의식,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의 믿음은 현재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잠재의식은 직관, 충동, 예감, 위협, 욕구, 아이디어 형태로 나에게 말을 건다고 하고 보다 발전하고 초월하고 성장하며 더 높은 곳으로 향하라고 움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키려는 욕구는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에서 솟아난다. 이제 이게 내구조로 이해하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 수 있는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상호작용하려면 신경계의 도움이 필요한데, 뇌 척추 신경계라고 부르는 수위 신경계는 현재의식을, 자율신경계, 즉 불수위 신경계는 잠재의식을 관장한다고 해요. 불수위 신경계, 자율신경계라고 불리는 이 부분은 소뇌, 뇌관, 편도류 등 뇌의 다른 부분들을 제어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게 현재의식이 활동하지 않아도 각 신경계는 신체의 주요 계통과 연계되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에는 현재의식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급박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리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신경계, 현재의식이 전기 자극을 받아들이면 불수의신경계, 자율신경계가 비슷한 전류를 발생시켜서 아이디어를 창조적 매개체인 잠재의식에 넘기고 이 과정을 거쳐서 실체가 된다고 합니다. 즉, 대뇌피질은 현재의식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인 생각 하나하나를 잠재의식과 연계된 뇌의 다른 기관으로 보내서 하나의 실제를 현상해서 현실에 드러내게 만든다고 하는데, 몸을 돌보는 무한한 지승, 잠재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신체를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신체를 돌봐주는 지성이 있다고 믿는 이가 많은데, 어떤 측면에서 사실일지 모르지만 문제는 현재의식이 외향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지성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 즉 말해서 내가 현재의식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그대로 그러지 않고 보내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재의식은 설계도의 세부 내용을 받아들여서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조건화를 거쳐서 잠재의식의 그릇된 믿음과 부정적인 패턴을 새기게 하기 때문에 우린 현재의식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기 전에. 그래서 파괴적인 생각이 몸을 해친다고 하면서 병에 걸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거스르며 부정적인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말해서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그대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병에 걸린다. 따라서 생명의 법칙은 곧 선장의 법칙이고, 모든 자연은 소리 없이 계속 성장하면서 생명의 법칙을 표현하듯이 우리는 조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 조화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습관적 사고로 건강을 되찾는 방법으로 한 사례를 얘기하는데,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청년이 잠재의식 치유력에 관한 강연을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나의 눈을 만들었으니 치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명상 상태, 즉 가수면 상태로 들어가서 안과 의사가 직접 와서 이렇게 자기를 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생생한 장면으로 상상했다고 해요. 정말 너무 생생해서 정말 그 의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었다고 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 동안 몇 번이고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죠. 그랬더니 3주 후에 다시 가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눈을 한번 면밀하게 진찰하더니 이건 기적이에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청년은 의사를 수단이자 매개체로 사용했고, 눈이 치유되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달해서 각인시켰고, 이런 절차를 반복해서 믿음과 기대를 품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서 눈이 치유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강도 잠재의식을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브랜드 베이스라고 치유라고 하는 아름다운 몸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강렬한 삶의 첫째 조건,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고요한 물처럼 맑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존재들이 우리 주위로 와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더 맑고 더 강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의 고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여기에 브랜드의 이런 치유 작업은 디펙 초프라, 칸데이스 퍼트, 존 그레이, 웨인 다이어, 제인 세이무어, 앤서니 라빈슨 등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추천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치가 있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리는 없고 테스트로 읽혀지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분은 잠재의식 얘기를 하면서 각 세포마다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상처가 있으면 그 세포들이 암으로 발전한다고 하고요. 제가 시를 읽고 있는데요. 시를 읽다 보면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말라. 상처를 입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많은 고통을 당해도 강해진 채 고통에서 걸어 나온다. 자기를 스스로 배반하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무도 그를 반대하지 않아도 그는 무너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비록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내고 부당하게 다룰지라도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깨어있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자. 그리고 모든 씁쓸한 일을 고귀한 마음으로 참아 견뎌내자. 성 요한 크리소스톰 초대 교부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시인데요. 이게 오늘 닿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에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잠재의식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 새로운 나로 드러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생명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현재의식에만 집중하면 된다. 진실이라고 믿는 전제를 잠재의식에서 채워라. 내 잠재의식은 마음의 습관적인 패턴을 제한한다. 몸은 11개월마다 다시 태어난다. 생각을 바꾸고 바꾼 생각을 유지함으로써 몸을 변화시켜보자. 질투, 두려움, 걱정, 불안은 신경과 뇌분비선을 손상하고 파괴하여 온갖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한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메시지나 어떤 암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잠재의식에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